저 나갈게요. 어디 보고 네? 하세요? 어? 어디 보고? 아 어디 보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이서 대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은가요? 보고. 네. 저희 카메라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최경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손님을 모셨어요. 우리 정한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저랑 본 지 좀 오래됐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너무 고맙게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의 영광까지 이렇게 누려주신 그런 세무사님이 되셔서 이제 멋지게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황 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56기 세무사 정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세무사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시잖아요. 공부할 때 조금이나마 이렇게 팁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제 세무사님을 별로 어렵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사실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합격의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합격자를 확인하는 그 순간 기분은 어떤지,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셨는지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날 학교 가는 날이어가지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떨어지든 붙든 일단 학교는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렌즈를 낀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들어갔죠. 딱 봤는데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인 거예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네, 합격이니까 불합격이 두 글자예요. 아니라 렌즈 껴서 선명하진 않은데 딱 두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 별 3개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이제 엄마 목소리 들어야지. 네, 근데 엄마가 아침에 도망갔어. 불안하셔서. 불안해가지고 운동하러 도망가셔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네. 이제 바로 선생님한테 네, 전화 맞아요. 감사 인사 드리고 그때 통화했던 거 저도 기억나네요. 네. 너무 또 고마워가지고. 네, 손발에 막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감사하다고. 지금 이제 결과가 좋아서 이제 세무사님이 되셨지만, 왜 나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해봐야 되겠다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이제 관련 업종에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럼 접하게 무조건 됐어요. 합격해야지 사실. 근데 또 이제 일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는데 적성에 맞았어요.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세법이라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룬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보이고. 그래갖고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었네 사실. 예,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을 하거든요. 학원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기본만 등록하고, 감사하게도 끝까지 이제 저희를 믿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학원의 유명 강사들이냐?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왜 우리 학원에 오게 됐는지 그 사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일단 왔을 때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학생 수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진 않았는지, 어떻게 또 저희들을 또 믿고 따라주셨는지. 처음에 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선 집과 가장 가까워서였어요. 근처에 이제 경영 아카데미가 있다는 그렇지. 사실에 감사하면서 얼른 가고 기본반을 등록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수험 시장 자체를 모르니까 뭐가 불안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얘들이 유명한지 어쩐지 알지 못하니까 학원이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와서 이제 등록을 바로 하고, 이제 저 또래 친구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엔 약간 다 왔나? 오늘이 개강일이 맞나? 싶었는데 다행히 개강일이 맞았고 수업은 시작을 했고,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내가 우선 실강으로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도전을 해보자. 뭐 안 되면 그때 뭐 어디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불안감이 아무래도 생기죠. 누구는 뭐도 듣고 이것도 알고 그런다더라 카더라가 들리니까.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수준에 맞는 특강을 잡아주셨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제외를 해주셨고. 사실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당연히 이게 학생 수가 더 많긴 한데, 그 당시에만 해도 진짜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가 무조건 얘는 붙인다. 약간 이런 1대1 과외인 거야, 그냥. 그래서 정말 그냥, 과외 받아봤습니다. 그냥 과외로서 얘가 뭘 못하는지, 생활 습관에서 버려야 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워낙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 당시에는 완전히 개인 코칭했던 것 같아요. 그런 혜택을 또 보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도 좀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활 관련해가지고 공부 팁이 됐든 체력 유지하는 팁이 됐든 뭔가 내가 전수해주고 싶은 나만의 꿀팁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한번 소개해주세요. 우선 수험 생활은 가장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내 방법 원래도 없었지만 혹시나 있어도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따라가시면 했었니 그때? 기억이 안 아, 나는데. 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알아야 되나요?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한 문제를 더 풀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랬던 아, 것 네, 같기도 그거 한데. 감명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네. 그 세법학 2부였나요? 그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이 정도면 그 과목에 안에서는 아, 수석이 네. 아닌가? 뭐 요 정도 점수를 맞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목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어떤 팁 좀 전수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세법학 2부에서 80점을 맞았는데 그 정도 맞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못 봤어요.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그 과목을. 그거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암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부가세랑 개별 소비세, 그 지방세랑 조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머지 세목만 해도 조금의 사례형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조특법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생 암기입니다. 암기구나. 네, 암기입니다. 근데 네. 분량이 너무 그쵸.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안 외울 수는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유레카하고 깨달은 게 조특법만 따로 찢어갖고 철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한테 이 문제를 내줄 때 제목은 주잖아요. 중소기업 무슨 감면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중소기업 감면이라는 건 저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요건을 쓸 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오는 거예요. 아 어차피 문제에 조항명은 있을 테니까 조항명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내가 암기를 할 때도 그 제목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중소기업 뭐 특례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일단 내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럼 중소기업 요건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흔히들 목차보라고 그러잖아요. 목차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요 부분에서 내가 뭐 배웠었는지 한번 떠올려보고 네. 그게 안 따라가지는 게 있으면 이제 그쪽 이제 한번 찾아보고 네.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목차 한번 보면서 이렇게 떠올려보는 시험 게. 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 10분 만에 내가 이 네. 제목만 봐도 이 제목에서 내가 뭘 다 떠오르는 뽑아야 게 될지를 있으니까. 아니까. 그럼 그때 그것만 싹 훑고 갔어도 가면은 못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머리를 쓸수 모르는 있는 게 거구나. 나와도, 네. 저희 좋은 팁인 것 네. 같아요.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냥 묻는 말에 답하시면 돼요. 자, 네.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재 퀄리티가 중요하다, 강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하나, 둘, 셋. 강의 퀄리티. 이유는요? 교재는 부수적인 겁니다. 강의 때 어차피 내가 필기를 한 거를 보게 되고 선생님이 나한테 이게 내가 이해했던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실강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임강이 효율적인 것 같다, 실강을 듣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 실강. 근데 대신에 나중에 이제 유예생이 된다거나 혹시나 조금 더 기간을 더 들여야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인강을 부수적으로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네, 있군요. 근데 무조건 정규적인 처음에는? 과정 안에서는 무조건 실강. 한 번을 보더라도 자세하게 정독하는 게 좋다. 빠르게 보더라도 회독수를 늘리는 게 좋다. 정독, 회독. 회독. 이것도 무조건 회독이에요. 어차피 오늘 정독한다고 내일의 나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방금 넘긴 페이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회독입니다. 이거. 여러 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무조건.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체력 관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비법이 있다면 저는 운이 좋게도 스마트에 왔을 때 선생님들의 특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어서 본의 아닌 소수정예 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잠을 잔다거나 논다거나 하면 그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죄책감이 몰려오고 후회되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의 상태를 아시고 간혹 회식을 잡는다든지 그렇지. 이제 커피를 잠깐
잠깐 마신다든지 상담을 가장한 이 휴식이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나 혼자서 노는 게 그치, 아니라 돈을 이거는 안 쓰고 공부의 하니까.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고 갚을게요. 공부하다가 중간에 강사를 변경해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된다.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의 틀이 완성이 됐을 때 음. 이제 부분적으로 내가 이 파트는 내가 이 강사님으로 들어서 너무 모르겠다 음. 한다거나 음. 아니면 약간 유해생리다 이거는 음. 이거 약간 지루하다 나 다 안다 근데 풀면 틀려 할 때 변화를 준다거나 여러 그러니까 뭐 가지를 너무 막 바꾸면 안 그건 좋겠지만 안 그래도 됩니다. 변화를 줄 타이밍이 한 번씩은 있다는 거죠. 내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결단을 하셔도 됩니다. 1차 수험 기간에도 2차 연습서를 미리 보는 게 좋다? 그러지 말고 1차에만 매진하는 게 좋다. 봐라. 봐라. 이것도 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연습서를 보라고 하면 보고 나는 내 상태를 잘 몰라요. 선생님만이 맞춤으로 좀 알고 주변에서 좀 알게 됩니다. 따라가세요.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공부를 그날은 접는다. 아니면 목표하는 시간은 무조건 채운다. 그냥 있는다. 무조건. 이것도 다 공부 안 무조건인데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그 와중에 본 그 한 줄이 나중에 내 점수시 1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부가 안 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네. 강의 듣는데 시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자습에 시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자습. 근데 이거는 시기별로 해도 그렇죠. 처음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달라요. 되겠지. 학원에 황윤아 회계사님이라고 네. 재무회계 선생님 계시는데 매번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수업을 들은 건 오늘 복습을 하고 가라. 대신 복습을 하면 집에 가도 된다. 물론 복습하면 집에 갈 시간이 지나 있어요. 네, 그거는 지켜가면서 강의를 듣되 나중에는 이제 자습하는 시간이 자기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판까지 강의 듣고 있는 것보다는 자습 위주로 그때는 네, 해라. 그때는 사실 강의 듣는 게 공부하기 싫어서 듣는 거거든요. 선생님만 수업을 하지 나는 안 해요. 그래서 안 돼요? 괜히 물어봐서 막판에 강의가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자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는 게 좋다? 아니면 집 근처 독서실을 이용하는 게 좋다? 학원 자습실 아무래도 세무사도 회계사도 모두 계산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독서실을 간다거나 좀 눈치 공공 보이죠. 독서실을 가면 약간 눈치도 보이고 포스트잇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느니 이제 학원 자습실에서 하시는 게 좋고 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세무사가 된 마당에 세법이 좋은 것 같다? 아니면 회계가 좋은 것 같다? 세법. 죄송해요. 아니, 세무사니까 당연히 세법이 좋아야죠. 네. 세법이 더 좀 많이 좋아요. 바로 넘어갑시다. 네. 자, 수험 생활을 할 때 연애하고 이런 거 괜찮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괜찮다. 물론 전 몰라요. 네, 저는 모르지만 네. 막상 또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다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그분들 보면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른 공부라도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놀고 있으면 조금 힘들죠.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말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는데 미래 배우자한테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지금요? 미래 배우자한테? 영상 편지 한번 찍으세요. 영상 편지? 어, 효과 있는 거죠 이거? 난 모르신다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우자를 만난다면 만나야죠. 배우자도 나처럼 세무사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싫다 뭔가 다른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어. 같이 너무 맞물려서 바쁘면 아무래도 시즌이 있는 그렇죠.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같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다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없어서 수도 있겠네.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걸로. 그럼요. 조금 질문하기 민망한 그런 질문이긴 한데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 저를 포함 여러 강사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최애 강사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있다고 해서 의식하지 마시고 절대로 네. 최애 강사님 아니고요. 최애 강사님께 한마디 한다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무사 만들어주셔서 최경민 선생님 뭐 먹을래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뭐 먹을게.
이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이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후배 수험생들을 위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할 말이 많지 할 말이 않고, 많지 않다. 네. 할 말이 많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 나오세요. 그냥 아파도 나왔다가 들어가고 졸려도 나와서 자고 그냥 학원에 나오세요. 인강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강은 그죠? 말 그대로 인강일 뿐이에요. 나한테 주어지는 그 실강의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아요. 내일 듣지 않아요. 절대 안 들어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 게 이게 수험 기간이라는 게 단기간에 안 끝나잖아요. 최소한 1, 2년 정도를 학원을 맨날 나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이랑 가까운 거 이런 것도 꽤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매일 그냥 무조건 나는 나간다. 가서 오늘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나가서 뭐라도 하나 더 듣는다 이런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험생 시절에 인강으로 이렇게 그냥 뭐 들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미루다 보면 결국은 또 이제 그 부분 또 안 듣게 된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정한나 세무사님 말씀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뭐 어떤 학원에서 뭐 어떻게 나는 어떤 공부 방법을 썼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솔직히 제가 이제 정한나 세무사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합격생들을 보면 공통점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힘들어서 제대로 막 걷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도 막 봤을 정도로 안 아픈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막 아픈 데도 와가지고 그냥 막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활 너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정한나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그 합격의 순간 뭐 이런 그 기쁨 우리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정한나 세무사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